안녕하세요. 오늘은 morphology, 형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형태론은 형태에 대한 연구인데요. 어떤 것을 형태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작은 의미 단위를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가장 작지만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몰핌,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cat에서 s가 붙으면 복수형이 되죠. 이때 cat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몰핌이라고 이야기하고 s가 붙어있는 s도 의미를 갖고 있죠. 복수라는 의미.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몰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at와 s가 합혀져서 cats가 됐어요. 이러면 몰핌이 몇 개 들어있는 어휘인가요? 네, 몰핌이 2개 있는 어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속에 있는 몰핌들을 이렇게 헤쳐서 분석해 보는 것, 이것을 morphology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morphology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먼저 morphology가 수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리 언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word form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소리 언어와 수어의 몰핌들이 합혀지는 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 언어는 조금 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쳐지고요. 그것을 sequenti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차성이 조금 강한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어는 조금 더 동시성이 강합니다. 여러 가지 몰핌들이 한꺼번에 표현이 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컴파운딩하고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컴파운딩은 두 개의 독립된 단어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이것을 컴파운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리베이션은 독립된 단어에다가 작은 요소들, 아직 독립이 안 된, 실제로 혼자만 말해서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조그만 요소들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붙어서 또는 그 사이 가운데에 들어가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파생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해서 수어가 어떻게 컴파운딩을 이루고 어떻게 데리베이션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요, 인플렉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인플렉션에는 tense와 aspect와 agreement와 pluralization이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문법적 요소를 작은 요소를 붙이거나 넣거나 해서 표현해 주는 거를 인플렉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굴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tense and aspect. tense가 뭐죠? 시제를 말합니다. aspect는요, 양상이라고 합니다. 시제에는 뭐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aspect는 완료형, 진행형이 있습니다. agreement가 또 나왔는데요. agreement는 우리말로 일치라고 말합니다. 일치는 무엇을 보고 말하냐면 주어와 동사가 뭔가 둘이가 잘 맞는다, 일치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주어가 영어에서는 3인칭 단수다. 그러면 동사의 일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붙이죠? 네, 동사에다가 s를 붙이죠. 그리고 주어가 그렇지 않다, 3인칭 단수가 아니다 하면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을 어그리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어는 이런 어그리먼트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 인플렉션의 일부분인 플루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플루럴라이제이션은 뭐냐면 복수형을 의미합니다. 명사 뒤에 s를 붙여서 보통 복수형을 만들죠. 이것은 영어의 예고요. 그러면 한국어는 어떻게 할까요? 학생 한 명을 말할 때는 학생이라고 하는데 학생 여러 명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죠?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들이
플루럴 마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플루럴라이제이션, 복수형을 만드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corporation하고 classific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incorporation은 동사가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이렇게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어의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먹다라는 동사 표현은 이렇게 먹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다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먹다인데 알약을 먹다예요. 보시기에 알약을 먹는 것처럼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먹다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킨을 먹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시기에 치킨을 뜯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동사 표현 하나에 무엇을 먹는 거가 표현이 되고요. 동사 표현 하나에 또 다른 것을 먹는 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먹다 알약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표현을 해버리는 것. 동사가 목적어를 포함시켜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incorporation, 포합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classific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classifier는 분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책과 공책같이 네모지고 뭔가 두께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셉니까? 한 권, 두 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연필과 볼펜 같이 길쭉한 걸 뭐라고 셉니까? 한 자루, 두 자루. 그 다음에 동물은 어떻게 세죠?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세나요? 한 명, 두 명. 그래서 뭔가 그들만의 모양이라든가 어떤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세 명이 왔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세 명 들어온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classifier를 표현함으로써 사람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수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뭐를 주다라고 말할 때 기본형은 이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책을 주다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볼륨이 있는 뭔가 두께가 있는 책과 같이 여겨지죠. 책을 주다. 또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선물을 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거를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에 classifier, 분류하는 분류사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수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분류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수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sequentiality and simultaneity, 순차성과 동시성을 소리 언어와 수어의 비교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수어에서 또는 소리 언어에서 어떻게 어휘가 확장이 될까요? 어떤 새로운 개념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영어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girlfriend라는 건 어떤 거죠? 네, 애인이다 라는 말이죠. girl하고 friend라는 원래 기존에 있던 단어를 합쳐서 애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했습니다. 걸도 하나의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고 friend도 하나의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만든 것을 compounding이라고 합니다. 합성어는 독립된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것을 compounding, 합성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한국어는 girlfriend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자, 친구. 두 단어를 또 역시 여전히 합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네요. 영어랑 매우 유사하게 컴파운딩을 사용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 여자하고 친구를 합쳐서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친구인지 애인인지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얘는 진짜 친구야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자, 사람 친구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자에다
사람에다 또 친구라는 개념을 모두 합쳐서 컴파운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자 사람 친구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여사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사친은 컴파운딩의 리덕션, 줄인 것, 줄임말이 사용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념이 점점 더 많이 생겨서 vocabulary, 어휘 목록이 엄청 커지겠죠. 사회가 발달하면 어휘 목록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컴파운딩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츰 배울 건데요. 데리베이션, 파생어, 꼭 독립된 단어가 아니더라도 단어 하나에 조그만 요소들을 붙여서 만들어내는 데리베이션이 있고요. 인플렉션, 문법적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그만 요소를 붙이거나 더해서 만들어내는 굴절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포합, 동사의 목적어가 쏙 들어가 버린 포합도 있어요. incorporati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분류사, 뭔가 이 명사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주는 자루인지 명인지 두께가 있는 권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classifier, classification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차차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자, spoken and sign language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어휘의 개념을 만들어낼 때 소리 언어는 조금 더 sequentiality, 순차성을 사용하고요. 걸프렌드 보세요. 하나, 하나 순서대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수어는 걸프렌드를 하나로 섞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동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얼굴 표정으로는 여자를 말하고 손으로는 프렌드를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또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굴 표정도 보고 손도 보니까 한꺼번에 정보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는 동시성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Japanese Sign Language, 일본 수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원래 기본형이 주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책 같은 걸 주다라고 하려면 한꺼번에 자, 요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한 권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책의 속성을 이 모습을 통해서 수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주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표정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얼굴이 뚱뚱하게 돼 있죠? 이렇게 퍼프, 얼굴 볼을 부풀립니다. 그러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 좀 힘든가? 오, 책이 되게 두꺼운가?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는 기부인데, 주는데 두꺼운 책을 양손으로 들고 있죠. 그럼 무겁다는 거죠. 크고 무거운 책을 힘들게 줬다. 이런 표현이 한꺼번에 얼굴과 손 두 개를 이용해서 또 몸 동작을 조금 크게 해서 한꺼번에 큰 책을 주고 무거운 책을 줬다. 라는 표현이 한꺼번에 전달이 됩니다. 보세요. 주다고, 한 권 주다고, 무거운 책을 한꺼번에 줬다예요. 그런데 점점 내용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모두 다 한 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어는 동시성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터키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ler imizde kill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뭐냐면 ev는 house란 말이에요. 밑에 나와 있죠. ler는 뭐냐면 플루럴 마커예요. pl은 플루럴 마커, 복수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imiz 하면은 first person, 1인칭이죠. 플루럴, 그 다음에 possessive예요. 소유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인칭 복수형 소유격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의 이런 말이죠. our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집들 여기까지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대는 LOC, locative. 초속격을 말합니다. 초속격이란 말은 장소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key란 말은 relative close.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하고 관련이 돼 있다. 어떠어떠한 우리 집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red라는 복수형이 또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집들에 있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역시 복수형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Japanese Sign Language하고 비교해 볼까요? Japanese Sign Language는 아까 굉장히 복잡한 표현을 이렇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터키시는 어떤가요? 집과 복수형이란 말, 그리고 우리들의 라는 표현, 그리고 어디 장소, 그리고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수형이란 표현들이 모두 다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집, 복수, 그 다음에 소유격, 그 다음에 locative, 어디 장소에, 그 다음에 relative marker, 또 다른 복수 마커, 이런 식으로 하나 따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소리 언어는 조금 더 순차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하고 또 테레나라는 언어를 봤을 때 정말 모든 소리 언어는 순차성만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lk라는 영어의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걷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I walked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걸었다라는 과거형이 됩니다. 이런 과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나요? walk라는 동사 뒤에 ed를 붙여서 to라는 발음을 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walk라는 단어 뒤에 to 소리를 넣어서 순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sequential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win이라는 말을 봐볼까요? I win은 이긴다라는 말인데 I won 하면은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이때는 I win을 I won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좀 더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죠. win의 we 사운드를 w 사운드로 바꾸어서 그 안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순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동시에 표현했다, simultaneous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테레나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데요. 우나에라는 표현은 boss,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나에라고 표현하면 자, 우 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는 콧소리, 비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나에 하면은 my boss, 소유격이 됩니다. 어때요? 말하는 시점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또는 앞에다 뭘 더하지 않고 말할 때 그냥 비음만 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동시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MOO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비음을 섞어서 MOO라고 하면 my word. 자, 똑같이 말하면서 거기다 비음만, 콧소리만 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my word 하고 동시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큰 랭귀지, 소리 언어에도 동시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인 랭귀지에도 분명히 동시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사인 랭귀지 쪽이 훨씬 더 동시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수어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손 모양으로도 전달이 가능하고요. 또 손의 움직임을 이렇게 하냐 또는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나 이런 어깨의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이 몸이 앞으로 갔느냐 뒤로 갔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각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각각의 요소가 한꺼번에 시각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동시성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의 요소를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기부가
Japanese Sign Language에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가 한번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움직임이 있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해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시작 부분인 이 사람이 주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인 이 앞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는 어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템이라고 하죠. 자, 이게 진짜 기부의 핵심 파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주면 내가 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줬다. 3인칭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면 내가 너에게 줬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게 또 수어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공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더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주면 내가 3인칭인 그 사람에게 줬다.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공간을 활발하게 사용해서 역시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모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의 두께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책을 주는 셈이 되고요. 만약에 손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어떤 기다란 것, 자루 같은 것, 이런 것을 줬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손 모양으로 목적어가 무엇을 줬는지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는 어떻게 줬느냐가 표현이 됩니다. 페이셜 익스프레션으로 힘들게 줬는지 아니면 그냥 수월하게 줬는지가 표현이 되죠.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구별이 금방 되시죠? 그래서 힘든지 수월한지 이런 방법들이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에서는 정말 모든 요소가 의미의 요소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sequential 하거나 simultaneous 합니다. 그래서 sequential은 순차적이라고 이야기했죠. simultaneous는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이 된다. 한꺼번에 여러 몰핀들,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소리 언어는 둘 다 사용하지만 조금 더 sequential 한쪽이 강하고 수어에서는 둘 다 사용하지만 simultaneity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morphological process,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에서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쳤고요. 과제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